자,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과 여당은 탄핵 심판을 담당하고 있는 헌법재판관 편향성과 공정성을 연일 문제 삼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이번 주에 계속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러 가지 카르텔이 작용을 한 탓인지 지금 재판이 그냥 초스피드로 가고 있습니다. 이 싸움을 빨리 끝내려고 하는 쪽은 지금 2월 말 3월 초면 끝내려고 하는 그러한 지금 조짐이 보입니다. 국민적 여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헌법재판관 8명 가운데 3명이 우리법 연구회 출신으로 밝혀지면서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우리법재판소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회피하면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는 것처럼 되니까 회피하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저는 이것을 계속 지적해야 절차적으로 정당성 있게 절차적인 정당성이 더 가다듬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자,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최근 지금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해서 판사 회피 촉구 의견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계속된 정치 편향성의 논란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도 공개 반박에 나서기도 했어요. 자, 3명의 헌법재판관 스스로 회피 요구를 과연 받아들일지도 의문입니다. 가능성이 지금 낮은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 측이 이렇게 계속 문제 제기하는 것 의도가 다 있겠죠. 사실 헌법재판소에서 그 재판관 개인 성향에 좌우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저희가 일전에 이진석 방통위원장의 4인 파면 사건을 보면서 정파성에 의해서 좌우될 수도 있다라는 또 의구심을 본인들이 스스로 증폭시킨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고작 이틀이란 방통위원장을 2인 체제라는 과거에서도 의결 과정에 있었던 이런 행위에 대해서 법률 위반이라고 해서 그것도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고 해서 파면 결정을 했거든요. 그 파면 결정한 4명 모두 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했거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임명한 분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헌법재판소 자체가 단심제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 정파성에 따라 갈릴 수가 있다라는 의구심이 증폭이 된 것이고요. 지금 국민의힘에서 의혹을 제기하는 분들, 특히 이제 문영배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과거 너무도 많은 SNS를 1,300건이나 작성을 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2019년에 장재원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처신을 분명히 해야 한다라고 분명히 문제 제기를 했고 문영배 재판관 본인도 자중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런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에 스스로 논란을 전 자초를 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헌법재판소도 삼권 분립의 기관 중에 하나로서 엄연히 견제와 이 균형의 원리 안에서 움직여야 하는 기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과도하게 재량권을 주장을 하면서 이 판결을 하면 할수록 국민과의 인식 격차가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대중의 인식 대중이 공감하지 못하는 그런 법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공정성을 담보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네.